여기 GUI 환경에서는 이걸 보고도 알 수 있지만 GUI가 아닌 환경에서는 명령어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ID 하게 되면 네 아이디가 현재 나의 아이디가 뭔가 보는 거예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유저 아이디, UID라 하면 유저 아이디, 내가 로그인한 아이디예요. ROT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는 who am I 라는 이 좀 길지만 이것도 명령어예요. 얘를 클릭하면 나는 지금 누군가요? 나는 루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W라는 게 있어요. W는 현재 이 서버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쭉 보면 유저네임이 루트가 있고 현재 터미널 이 터미널을 쓰고 있고 언제 로그인을 했고 얼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CPU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현재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쭉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면 현재 서버에 접속한 사람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이걸 한번 좀 더 볼까요? 자, 터미널 다른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 알트하고 4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4번 여기 있었죠? 여기서 CentOS로 로그인 해볼까요? CentOS 패스워드 이렇게 했어요. 일반 유저는 일반 사용자는 여기 표시가 달러 사인으로 보이게끔 일단은 해놨어요. 이런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프롬프트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디폴트로는 달러 사인이 보이게끔 해놨어요. 달러 사인이 보이면 일반 사용자, 우물정자가 샵이 보이면 시스템 관리자. 자, 여기서 who am I? 내가 누구예요? CentOS.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누군지 아는 방법은 ID. 그러면 유저 아이디는 CentOS라는 유저네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 하게 되면 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쭉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루트도 있고 CentOS가 있어요. 유저네임을 보니까. 그리고 각각 하나는 이 터미널에서 접속했고 하나는 이 터미널에서 접속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디에서 지금 현재 이 서버에 접속을 했는지 알 수 있고 언제 로그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있는지 그다음 뭐 하고 있는지 이게 쭉 보이는 거예요. 각각의 유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여기 쭉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여기 그냥 놔두고 로그아웃 안 하고 아까 좀 전에 루트로 가보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W 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에 접속한 루트도 보이고 CentOS도 보이겠죠. 아까 다른 터미널에서 로그인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용자 누가 쓰고 있는지 보려면 이 명령어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서버에 이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디렉토리도 폴더죠. 디렉토리도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도 생성하고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현재 내가 어느 특정한 폴더에 이제 로그인하면 특정한 폴더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 이 폴더에 도대체 어떤 파일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다. 그거예요. 현재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가. 근데 리눅스에서는 폴더라고 안 하고 이제 디렉토리라고 그러죠.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있는가 알고 싶으면 이 ls예요. list라는 말이 줄여서 쓰는 이런 명령어를 만든 건데 ls 소문자에다 ls 하게 되면 엔터 하게 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의 목록이 쭉 보여요. 자, 하얀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하는데 이거는 파란색은 디렉토리 폴더이고 하얀색은 파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어렵죠. 뭐가 파일이고 디렉토리인지 모를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옵션을 L로 줘서 옵션을 때 여기 앞에 있는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백이에요. 이걸 주면 L이라는 옵션을 주면 long 타입으로 보는 거예요. long 긴 타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ls 하고 한 칸 떼줘야 돼요. 여기 스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한 칸 떼주고 빼기 이걸 하이픈이라고 읽어요. L long 길게 봐라 엔터 하면 이렇게 보여요. 아까 나와있던 둘넷 여섯 여덟 10개가 둘넷 여섯 여덟 10개가 쭉 보이는데 이제는 긴 형태로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나콘다 KS CFG 여기 있죠. 그 다음 데스크
데스크탑, 다큐먼트, 다운로드 등등등등등 이게 보이죠. 비디오스까지 딱 보여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얀색은 파일이고 초록색, 파란색은 디렉토리야, 폴더야. 이제 그렇게 이제 컬러로 이제 구분이 되어주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만일에 컬러가 지원 안 되고 전부 다 검정색으로 되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쭉 가면 롱 타입으로 봤을 때 제일 앞으로 갔을 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이 글자, 제일 앞에 있는 글자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D로 되어 있으면 디렉토리라는 말이고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으면 폴더이구나, 파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으면 파일, D로 되어 있으면 디렉토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롱 타입으로 긴 게 봤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아까 이게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여기 파일이 됐든 디렉토리가 됐든 얘네들을 액세스 모드라고 해서 내가 리드를 할 수 있는지 라이트 할 수 있는지 실행, 익스큐션 할 수 있는지를 여기다가 쭉 표시해 놓은 거야. 이 파일을 내가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파일을 내가 라이트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파일이 만일에 프로그램이면 이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이제 링크 수라고 해서 이 파일을 액세스하기 위한 링크가 몇 개인지 이고 앞에 있는 이 글자 여기 루트라고 유저네임 같죠? 여기 있는 이름과 여기 있는 이름은 이거 누구 거냐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누구 건지 그 사람의 소유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룹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나와 있는 여기 숫자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크기예요. 사이즈.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이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보이고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보이고 크기가 보이고 누구 건지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액세스하는 링크의 개수라고 그랬고 이 파일을 리드 라이트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보면 다 나와. 그래서 파일이 뭐가 있는지 각각은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길게 다 표시하는 게 L이에요. L. 롱 길게 보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만 하면은 파일이 전부 다 보이느냐? 전부 다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파일도 있어요. 그 파일도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옵션에다가 하나 더 적어줘. 여기 보면 A라는 게 있어요. A는 all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보여주는데 L 길게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옵션 두 개가 같이 이제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ls 하고 한 칸 띄고 한 칸 여러 칸 상관없어요. 일단 떼주고 옵션 하이픈 그 다음에 A만 써줘도 되고 L만 써줘도 되고 둘 다 써줘도 돼요. 그럼 옵션은 섞어 써도 되고 개별적으로 써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보여라. 그 대신 다 길게 봐라 이거야. 이렇게 하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길게 나오죠. 이만큼 엄청 많죠. 조금 내려볼까요? 아까 실행을 시켰고 여기서 쭉 나왔어. 그럼 원래 여기서 듬성듬성 이렇게 아까 안 보였던 파일들이 보이죠? 대체적으로 어떤 파일들이 새로 나타났냐면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보여요.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지 않는 파일들은 아까 다 봤던 파일들이에요.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컨피규레이션 파일이라고 해서 설정 파일이에요. 얘네들은 용도가 있어요. 기능을 하는 거야. 어떤 환경으로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그런 파일들이에요. 설정 파일들이 많아요. 점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이런 파일들은 우리가 굳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편집을 하지 잘 모르면 얘네들은 건들면 안 돼. 왜냐면 나름대로 뭔가 기능을 하는 파일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요. 가능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잘 익숙해지면 그때 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배쉬 점하고 배쉬하고 히스토리 점 배쉬하고 언더바 한 다음에 로그아웃 점 배쉬 한 다음에 언더바 프로파일 점 배쉬 한 다음에 배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RC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얘네들 언제 실행하냐면 얘네들은 내가 로그아웃 할 때 실행이 되는 거고 얘는 히스토리 기능 내가 썼던 명령어들을 가지고 컨트롤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내가 그 배시에서 RC 리모트 콜 할 때 쓰는 거고 얘는 T쉘 불러올 때 쓰는 거고 얘는 모질라라고 해가지고 웹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고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여러분이 지금 딱히 만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옵션을 추가해 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근데 이런 필요하면 lsal이라는 명령어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lsl이라는 명령어를 많이 써요. ls보다는 옵션을 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내 디렉토리에,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ls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걸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파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까 D로 시작하면 디렉토리고 하이픈으로 시작하면 파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복잡하니까 ls에서 l만 보죠. l 이렇게 보니까 파일은 하나, 두 개예요. 나머지는 디렉토리야. 디렉토리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파일들이 있겠지. 폴더니까. 어쨌든 이 파일. 이 파일의 내용은 알고 싶다. 확인해보고 싶다. 파일이면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일이면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내용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이즈를 보니까 뭔가 사이즈가 0이 아니야. 내용이 있어. 그리고 이 파일은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소스 코드처럼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컴파일한 이후에 실행 파일처럼 기계어로 바이너리로 들어가 있는 파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파일은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파일은 내용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일에 여기가 그림 포맷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볼 수 없잖아요. 그림을 볼 수 있는 에딧 뭐 이렇게 툴이 있어야 그 파일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만일에 여기 있는 파일이 텍스트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읽어내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이 파일을 볼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툴이 다 달라질 텐데,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 그러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볼 수 있어. 그럼 보려면 어떤 명령을 쓰느냐? 이 cat이라는 명령어를 써요. cat하고 뒤에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이 파일의 내용을 내가 여기에서 쭉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cat하고 파일 이름. 자,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걸 한번 해보죠. 아나콘다 등등등 있는데 한번 얘를 cat하고 anaconda.ks.cfg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쭉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엔터 쭉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쭉 위로 올라가 볼게요. cat 하고 아나콘다 어쩌고저쩌고 .cfg 라는 파일을 딱 하니까 이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다가 주르르륵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파일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메일을 쓴다 하면 메일 내용을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여러분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으면 메모 내용을 볼 수 있는 거고, 뭔가 여기다가 적어놨으면 그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인 경우 텍스트인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는 명령어가 뭐라고요? cat 고양이가 아니라 concatenation 이 말이야. 용접이라는 말인데 이 정도 cat 하고 파일 이름을 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concatenate라는 말을 썼냐면 앞에 이제 세자만 따서 한 건데 파일에 있는 내용을 모니터로 이대로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 그래서 cat이라고 그냥 명령어를 쓰게 됐어요. 모니터하고 하드디스크하고 모니터하고 서로 용접하듯이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연결시킨 거지. 접합시킨 거죠. 그래서 cat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명령어 이름에. 자, 그럼 cat 하면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저 파일의 내용을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하나 더 내가 복사하고 싶어. 그러면 cp 하면 돼요. cp. 카피라는 말이지. 그리고 복사할 여기. 이 앞에 있는 파일은 있는 파일. 뒤에 있는 파일 이름을 두 개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름은 현재 있는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거고, 뒤에 있는 파일 이름은 내가 복사해서 새로 만들어질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아나콘다 파일이 있었는데 cp하고 아나콘다 어쩌고저쩌고 이 파일을 내가 test.txt라는 파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test.txt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카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앞에 있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뒤에 있는 파일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복사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엔터. 아무런 오류 메시지가 없으면 수행이 된 거야. 여기서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일을 확인하면 되죠. 파일이 뭐가 있는지 확인. 명령어는 ls l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test.txt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 내용은 뭐예요? 아나콘다 어쩌고저쩌고를 이렇게 카피한 거예요. 사이즈 보면 알겠죠? 1516, 1516 똑같아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날 만들어졌어요. 사이즈 누가 만들었어요? 소유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파일이에요? 파일이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일을 read, write, execution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옵션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대충 알겠죠? 만들어서 이 파일의 내용은 저 내용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피 복사하려면 카피해요. 카피했어. 근데 이제 요 이름이 test.txt인데 내가 이름을 좀 바꿔주고 싶어. 다른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rename 바꿔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move, mv를 쓰면 돼. mv는 move라는 말이에요. move. 움직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현재 이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파일 이름으로 바꿔라 이거지. 자, test.txt로 되어 있는데 대문자 t, est 그리고 .txt로 바꿔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mv 현재 파일은 test.txt야. 어떤 걸로? tst.txt 이렇게 대문자 t로 바꿔주고 싶어.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오류 메시지가 안 떴을 때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 거다. 자, 그럼 파일을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는 명령어는 해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는 달라요. 자, 파일 이름 변경은 mv.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파일이 더 필요 없어졌어. 삭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rm remove 시키면 돼. remove. 그 다음 파일 이름 주면 되죠. 한번 없애볼게요. rm 파일 지우려고 하는 게 test.txt 이걸 파일을 없애버리고 싶어. 엔터를 빵 누르니까 물어봐. 너 지우려고 하는데 진짜 지울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서는 답은 y, yes 아니면 no를 해야 돼. yes 할 거면 y, no 할 거면 n 누르면 돼요. 지울 거냐? yes. y를 누르고 엔터 하면 오류 메시지 없이 끝났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ls 그러면 test.txt 없어졌죠. 이렇게 파일을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 내용을 보고 카피하고 이름 바꾸고 삭제하고 했어요. 파일을 이제 만드는 거 안 해, 맞죠?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알려줄게요. 파일을 만들려면 뭔가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에디터를 써야 돼. 에디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에디터가 VI라는 에디터인데 이 에디터는 좀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 복잡해요. 그리고 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익혀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VI를 제일 많이 사용해. 여러분은 꼭 배워야 돼. 근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좀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간단하게 파일을 만들어 보죠. 자, 먼저 만드는 방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터치하고 파일 이름을 주면 이 파일이 만들어져요. 또 gedit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주면 이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gedit는 에디터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사용하기 쉬운 에디터예요. 아까 얘기한 VI라는 에디터가 더 훌륭한 에디터인데 얘는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 그래서 걔는 나중에 배울 거고 먼저 gedit부터 할게요. 하기 전에 터치부터 해보죠. 터치하고 파일 이름을 주면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파일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하나 특징은 뭐냐면 내용이 없어. 그냥 파일 껍데기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터치 뭐 만들어 볼까요? test.txt 만들어 보죠. 엔터. 오류 메시지 없다 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확인하지? 네. 자, test.txt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어. 언제? 지금 막 만들어졌어요. 사이즈 0이에요. 내용이 없어.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죠? 내용 확인. cat test.txt 엔터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파일은 비어 있는 거야. 깡통이야. 파일 이름만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왜 만들어요? 가끔 이렇게 파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냥 파일만 만들어줄 때, 그때는 이렇게 touch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파일을 만들어 줘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지우려면 어떻게 지워져? rm test.txt 지울 거냐? 물어보면 yes. 지웠어요. 한번 확인. 됐어, 지웠죠? 자,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gedit라는 이 명령어를 쓰죠. 이거는 이제 에디터예요. 이 에디터는 이 GUI 환경에서 제공이 되는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GUI 환경이면 gedit라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CLI 환경, 그러니까 이 그래픽 모드가 아닌 환경에서는 얘를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그 대신 편리하긴 해요. 지금은 편리하지만 편리하고 쉬운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gedit. 자, test.txt를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에디터가 하나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여기 있는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지금 딱 실행을 시켰어. 그리고 지금 이 에디터가 실행 중인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실행 중이야. 지금 동작 중이에요. 프롬프트가 아직 안 떨어졌죠. 계속 동작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디터로 와서 얘를 끝내면 여기가 그 다음 프롬프트가 땅 떨어질 거예요. 아직은 실행 중이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학교 이름 안산 유니버시티 딱 적어줬어. 저장 한번 해보죠. 여기 세이브 해도 되고, 여기 보면 세이브 에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다 가능하죠. 자, 세이브 할게요. 아까 파일 이름 뭘로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파일 이름을 주고 들어왔으니까 이 파일 이름으로 그냥 저장이 되겠지. 만일에 세이브, 그럼 저장이 됐으면 이제는 없어졌고, 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 여기다가 동작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이름으로 define 해주면 돼요. 현재 test.txt가 좀 전에 저장했으니까 있고, 내가 다른 이름으로 주면 되겠죠. 여기서. 자, 이건 캔슬. 어쨌든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종료 한번 해보죠. 얘를 close, 얘를 해도 되고, close all 해도 되고, quit 해도 되고, 여기 X를 눌러도 되고, 끝나는 방법은 많아요. 끝났어. 그럼 이제 다시 빠져나왔죠. 그러면 이 파일을 내가 지금 생성한 거야. 에디터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ls l 만들어졌어요. 내용이 있어.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확인하는 명령어는 cat.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파일을 생성해도 돼요. 지금은 GUI니까 gedit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파일을 생성한 까지 받고, 자, 그럼 이제 파일 이렇게 만들어졌고, 삭제하는 것까지 해줬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명령어가 파일이라는 명령어예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명령어들은, 아주 기본이 되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유저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자, 파일 하고 뒤에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알고 싶고, 또 파일이면 도대체 얘가 텍스트 파일인지 이미지 파일인지 뭐 텍스트 파일인지 바이너리 파일인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이면 이게 실행 파일이라는 거예요. 뭐 그림이 됐든 음악이 됐든 뭐 그래픽 데이터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툴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있어야 걔네들을 액세스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텍스트 파일이면 내가 직접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커맨드 상이라고, 쉘이라고, 쉘 조개 껍데기 쉘이라고 하는데, 쉘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명령어 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이면. 그 파일의 종류를 알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내가 알고 싶은 파일의 이름, 만약에 테스트 그러면 test.txt 그러면 엔터 하면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엔터 하면 이렇게 떠요. 아, test.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는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다. 이게 알려주는 거야. 만약에 비디오즈라고 있죠? 예를 들어 파일하고 비디오즈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딱 하면 얘가 알려주는 거야. 아, 비디오즈라는 것은 디렉토리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텍스트 파일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미지 파일이 있다. 딱 찍으면 아마 여기 바이너리, 여기 텍스트가 아니라 아스키가 아니라 뭐 바이너리 어쩌고저쩌고 이게 뜨겠죠. 아, 그러면은 이미지 파일, 바이너리 파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예요.